오랜 시간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죠. 어느 날 말 한마디가 바람을 바꿨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침묵 속에 진심을 담아 살아온 한 부부의 늦은 고백입니다. 저녁 식탁, 조명이 켜진 거실은 따뜻했지만 공기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된장국과 김치찌개, 두어 가지 반찬이 식탁에 놓였지만 그보다도 짙은 침묵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민호는 익숙하게 신문을 펼쳤고 해숙은 말없이 수저를 놓았다. 둘은 35년을 함께 살았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집에는 이제 둘만 남아 있었다. 서로를 마주보는 일은 줄었고 마주보지 않아도 되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던 중 해숙이 말을 꺼냈다. 당신, 다음 주에 나 여행 간다고 했던 거 기억해요? 민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요라는 말조차 없었다. 그 반응에 해숙은 미묘하게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그 웃음을 지운 채 고개를 숙였다. 아, 또, 그렇죠. 대답도 없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민호는 그제야 신문을 접고 그녀를 바라봤다. 무표정한 눈빛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가면 되지. 내가 뭐라고 할 줄 알았어? 당신. 항상 그랬어요. 듣는 둥 마는 둥. 말하는 내가 바보 같았어요. 그 말에 민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문은 식탁 위에 접힌 채로 남았다. 해숙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창문 너머 어둑한 하늘을 바라봤다. 말없이 쌓인 서운함은 소리 없는 폭풍처럼 식탁 위를 맴돌았다. 그날 밤 해숙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민호 역시 TV를 켜둔 채 이모컷만 손에 쥐고 있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민호는 이튿날 아침 조용히 아내가 나간 틈을 타 안방 서랍장을 열었다. 꺼내든 것은 오래된 가족 앨범이었다. 앨범의 비닐 속 사진들은 빛에 발해 있었지만 그 속의 사람들은 여전히 생생하게 웃고 있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기다 어느 순간 손이 멈췄다. 해숙이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이들보다도 그녀의 표정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환하게 웃는 얼굴. 지금은 좀처럼 보기 힘든 미소였다. 민호는 잠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오래도록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그는 문득 떠올려 보려 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어쩌면 너무 오래전이었고 그 사이 세월에 묻혀 잊혀졌는지도 모른다. 아니, 외면했을지도. 민호는 사진을 떼어내 작은 액자에 옮겨 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액자를 식탁 옆장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대화를 시도하는 대신 그는 기억으로 말을 꺼내보기로 한 것이다. 저녁이 되어 해숙이 퇴근하자 민호는 조용히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해숙은 식탁 옆에 놓인 액자를 보고 몇 초간 시선을 멈췄다. 사진을 손에 들진 않았지만 분명히 봤다. 그리고 잠시 후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리기 시작했다. 식사 중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진 기억나요? 해숙은 손을 멈췄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참 좋았죠. 웃는 것도 자연스러웠고요. 민호는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걸 너무 늦게 봤나 봐요. 그 말에 해숙은 말없이 밥을 떴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엔 뭔가 흔들리는 감정이 있었다. 어쩌면 그 작은 사진 한 장이 그녀의 마음에 오래 묻어둔 감정을 건드렸는지도 모른다. 해숙은 다음 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다. 민호는 말없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 사이엔 어제의 액자 사진이 여전히 침묵처럼 놓여 있었다. 식탁에 앉자마자 해숙은 국을 데우며 입을 열었다. 그 사진. 당신이 꺼낸 그날, 사실 나 그날 이혼하려고 했었어요. 민호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다. 그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날아왔다. 그때 당신 너무 바빴잖아요. 아이들만 돌보는 것도 지쳤고 당신은 늘 없었고 그날 나 혼자 애들 데리고 사진 찍으러 나갔던 거예요.
근데 카메라 들이대니까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참 서글펐어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해숙의 눈은 물기 없이 건조했고 목소리는 담담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그를 더 아프게 찔렀다. 왜 그 얘기를 지금에서야 하는 거요? 그때 해봤자 뭐가 바뀌었을까요? 당신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아니, 당신은 늘 대답하지 않았죠. 식탁 위로 정적이 흘렀다. 국물 끓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도 선명하게 들렸다. 그날 해숙은 결심을 접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렸고 현실이 막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바라는 말 한마디를 듣기 전까진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는 그냥 우리가 그런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말 안 해도 괜찮은 줄. 민호는 식은 국을 천천히 떠먹으며 말했다. 민호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평소와 같았지만 몸을 일으키는 감정은 전혀 달랐다. 해숙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사진 속 미소가 체념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녀가 떠나지 않았던 건 용서나 애정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아이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이었고 현실이 벅찼기 때문이었다. 민호는 그 무게를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거실로 나가 주방에 물을 올리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넘기던 손이 멈춘 건 해숙이라는 이름 앞이었다. 그는 망설이다 결국 전화 버튼을 눌렀다. 뚜뚜하는 연결음이 이어졌고 이내 해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날카로웠지만 민호는 천천히 말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해숙은 말없이 숨을 고르더니 덤덤하게 말했다. 갑자기 왜요? 그냥 나도 뭔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말이 맞았던 것 같아서요. 민호는 휴대폰을 들고 주방 의자에 앉았다. 전화로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였는데 마치 처음 통화하는 사람처럼 낯설었다. 그 말에 해숙은 잠시 조용하더니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전화로 이런 말 하니까 좀 웃긴 해요. 그래도 고마워요. 진심이면 고마워요. 통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민호는 무언가를 똑똑히 느꼈다. 오래 묵은 감정의 껍질이 아주 조금 하지만 확실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민호는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시도했다. 결과는 형편없었지만 해숙은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어주었다. 그 눈빛엔 고생했어요라는 말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서툴지만 느리게 무너졌던 시간을 다시 쌓고 싶었다. 이제는 말없이 견디는 부부가 아니라 어색해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 말에 해숙은 다시 웃었다. 이번엔 어제 사진 속 웃음과는 전혀 다른 웃음이었다. 비웃음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오래 묵은 말이 뒤로서 흘러나왔다는 해방의 표정이었다. 다음 날 해숙은 베란다에 말리던 옷을 개다 말고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구석에 묻혀있던 서류 더미를 꺼내던 중 오래된 흰 봉투 하나가 손에 걸렸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겉면에는 해숙에게라고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다. 편지를 쓴 이가 누구인지 생각할 것도 없었다. 글씨는 낯설었지만 그 모양새는 너무도 익숙했다. 민호였다. 무뚝뚝하고 글이라곤 명세서밖에 써본 적 없던 그 남자가 편지를. 해숙은 의아한 마음에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해숙, 말로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써본다. 가끔 당신이 혼자 웃는 걸 보면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당신은 내가 불편하겠지. 말도 없고 감정도 없고 나도 알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해서 그게 당신을 외롭게 만든 줄도 몰랐어.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민호의 진심이
잔잔하게 묻어놨다. 결혼 15년 차쯤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였던 시절. 해숙은 그 시기를 가장 힘들게 버텼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민호는 이 편지를 썼던 것이다. 편지 끝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늘 미안해. 나는 그걸 말로 못하는 사람이라서 대신 글로라도 남겨야 할 것 같았어. 해숙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민호가 완전히 무심했던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해숙은 민호에게 아무 말 없이 편지를 건넸다. 민호는 놀란 듯 봉투를 열고 안에 글을 읽었다. 그리고 한참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땐 당신한테 줄 용기가 없었어요. 해숙은 작게 웃었다. 그래도 이제는 고맙네요. 그 마음이 그때도 있었단 걸 이제라도 알아서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다리를 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주말 오후 민호는 가만히 신문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산책 같이 갈래요? 해숙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살짝 놀랐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지만 그 바람이 싫지는 않았다. 민호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뒤 먼저 현관에 서 있었다. 그렇게 둘은 몇 년 만에 함께 집을 나섰다. 동네 공원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걷는 내내 말은 없었지만 걸음이 이상하게 맞지 않았다. 민호는 늘 느긋하게 걷는 스타일이었고 해숙은 빨리 걷는 편이었다. 두 사람 사이엔 작은 거리감이 생겼고 어느새 해숙이 조금 앞서 나가 있었다. 민호는 뒤에서 걸음을 멈추고 잠시 섰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잠깐, 나랑 보조 좀 맞춰줘요. 해숙이 뒤돌아봤다. 민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해숙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조용히 다가와 그 손을 잡았다. 당신이 나 따라오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네요. 서로 웃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엔 속도를 맞추었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민호는 해숙의 보폭을 따라가며 조심스레 물었다. 우린 앞으로도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요? 해숙은 민호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당신이 멈추지 않으면 나도 멈추지 않을게요. 그 짧은 대화가 두 사람에겐 오래된 위안이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길었다. 공원 한쪽 벤치에 앉자 민호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종이 쪽지를 꺼냈다. 그 안엔 한 줄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 다시 손잡고 걷는 사이가 되자. 해숙은 쪽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날 말보다 걷는 걸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너무 늦은 걸음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요일 아침 부엌에선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다. 해숙은 앞치마를 두른 채 뚝배기를 조심스럽게 옮겼고 민호는 식탁에 조용히 수저를 놓고 있었다. 둘 사이엔 어색하지 않은 정적이 흘렀다. 이제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익숙한 온기였다. 어제 산책 이후 해숙은 마음이 조금 풀렸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는 민호의 손을 잡았던 순간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마음이 낯설었다. 오래전에는 너무 익숙해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감정이 이제는 새로운 설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식사 중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괜찮네요. 예전보다 진하진 않지만 좋네요. 해숙은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된장 줄였어요. 요즘은 좀 덜 짜게 먹어야 하잖아요. 민호는 수저를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요즘 좀 달라졌어요. 아니, 내가 달라져서 그런 건가? 해숙은 놀란 듯 그를 쳐다봤다. 그리고 이내 웃었다. 그 말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요즘 당신이 자꾸 말 거니까 아직도 좀 어색해요. 민호는 멋쩍은 듯 고개를 숙였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이치고 식탁 위엔 두 개의 빈 밥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식사 후
민호는 설거지를 자처했다. 뻣뻣한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그 모습에 해숙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젖은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숙이는 그의 모습이 어쩐지 고마웠다. 그날 오후 둘은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섰다. 민호가 카트를 밀고 해숙이 장바구니를 들었다. 다른 부부처럼 아주 평범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속엔 오랜 침묵을 견디고 난 후에 신중한 균형이 있었다. 마트를 나서던 길,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나 당신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요즘엔 좋아요. 해숙은 아무 말 없이 카트 손잡이를 꼭 쥐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오랜만에 조용히 올라가 있었다. 며칠 후 민호는 해숙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저녁에 어디 좀 같이 가요. 특별한 데는 아니고 걷기 좋은 데예요. 해숙은 미심쩍어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의 같이라는 말이 이제는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강변 산책길이었다. 예전엔 아이들과 함께 소풍처럼 가끔 왔던 곳이었지만 둘이서 이렇게 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해가 저물고 주황빛이 길게 퍼졌다. 바람은 차지 않았고 하늘은 평온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어깨가 부딪히지 않을 만큼의 거리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까워졌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해숙 씨, 우리 예전에 여기서 애들 잃어버릴 뻔했던 거 기억나요? 해숙이 웃었다. 그때 당신 잔디밭에서 혼자서 소리 지르며 돌아다녔잖아요.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민호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마음의 벽을 허무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잠시 후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 요즘 생각해요. 우리가 참 오래 같이 있었구나 싶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그게 아쉬워요. 해숙은 민호의 옆 얼굴을 보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나이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주름이 보였다. 그 모습이 애틋하게 느껴졌다.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늦었지만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으니까요. 민호는 멈춰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예전처럼 주저하지 않고 따뜻한 손길로. 해숙도 그 손을 꼭 잡았다. 이 순간 그들은 함께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있었다. 말이 없어도 속도가 달라도 걸음이 무거워도 괜찮았다. 서로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부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